그래서 이 도표 그리는 것도 바로 그걸 갖고 그려야 돼요. 요 선이요. 이 도표를 탁 가려지는 선이요. 이게 바로 찬드라세카르 질량 한계선이에요. 그래서 이 도표를 갖고 요걸 갖고 약물이 딱 돼요. 그래서 우주에 있는 모든 별이 있는 스테이트는 딱 세 가지 스테이트밖에 없어요. 그 중에 안전한 스테이트는 두 개밖에 없어요. 그 과정을 지금 이 공식 뒤에 또 쓸 겁니다. 지금 오늘 빨리 나가야 되는데 뒤에 이거 좀 유도하는 과정하고 이걸 다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밀도하고 온도를 나타내는 이 도표에서 우주에 있는 별들이 존재하는 영역은 자, 네 가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요렇게. 그럼 여기서부터는 요 곡선을 따라가는, 요 직선을 따라가는 거예요. 요렇게. 그리고 이쪽에 영역 표시는 뭐냐면, 이 영역. 자, 빨리. 자, 이 영역을 요렇게 빗금으로. 첫 번째 영역이 하나 탄생했어요. 대략 요서, 밀도. 자, 그 다음 두 번째 영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서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다 이렇게 영역이라는 표시로. 자, 됐죠? 자, 두 번째 영역이 생겼어요. 이건 뭐냐면, 일렉트론이 디제너레이시 된 영역이고, 이쪽은 밀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거는 이쪽은 이제 뉴트론 스타 영역으로 들어가요. 이쪽은 뭐냐 하면, 그 속에 있는 입자들이 움직이는데 강속도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강속이 들어가요. 상대론이 적용되는 영역이고, 이건 전자가 디제너레이시 된 영역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영역은 뭐냐 하면, 이쪽에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직선을 그어가는데, 요 선하고, 요게 기울기 3인선입니다. 요 기울기 3인선하고 평행선을 그려주면 돼요. 됐죠? 예. 요렇게, 요 영역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우주에 있는 모든 별이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은 하나, 둘, 셋, 넷, 이 네 개의 영역이 있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자, 따라서요. 자, 이상기체. 자, 어디냐면, 이렇게 따라왔어요. 요 영역, 이상기체 영역. 그 다음에, 따라서 복사 영역. 그 다음에 전자축태 영역. 그 다음에 요거는 상대론적 전자축태 영역. 예, 이 네 가지, 별 코아가, 핵융합이 일어나는 별 코아가 밀도하고 온도 도표에서 요 네 가지 영역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쪽에 이 자, 별이라는 거는 이 천체 역학, 연력학을 통해서 계산을 하는데, 가장 별은 데피니션이 뭐냐 하면, 적어도 주기율성 100억 년 정도 때 갈 때 이 모양 그대로 유지가 돼야 돼요. 이거 바깥은 진공이요. 기체가, 프로점을 살 때 기체가 이렇게 덩어리, 축구공처럼 덩어리 지어줘갖고 형태를 유지해줘야 돼요. 이게 별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있으려 하면 여러 가지 계산을 하면 요 코아에 있는 밀도하고 온도가 요렇게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계산해낸 거예요. 이게 천문학 천재. 그래서 그 조건이 어디냐 하면 그 조건을 따라서만이 별이 존재한다. 그럼 그 조건을 딱 벗어나는 순간 그 조건이 뭐냐 하면 이 어떤 상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정적 비율하고 정합 비율의 비율인데 요 값이 잘 들었어요. 요 값이 뒤에 갑니다. 4분의 감마가 3분의 4. 3분의 4보다 무조건 커야 돼요. 요게 적어지면 이게 별이 붕괴가 되어 버려요. 별로서 존재 못 해요. 그런 영역이 이 도표에서 섬처럼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영역이 어딘지 한번 그려 줄게요. 이렇게 암적하고 있어요. 이쯤 되면, 자, 이게 온도가 몇 도예요? 코아 온도가 10의 9성, 10억도잖아요. 10억도쯤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양자역학 계산하면, 포지트론하고 일렉트론이 만나갖고, 뭘 바뀌냐면, 감마레이로 바뀌어버려요. 또, 반대로 뭐냐면, 감마레이가 갑자기 퍽 하고, 감마레이 포톤 에너지가 일렉트론하고 포지트론을 생성할 수 있어요. 소위 상생성이 되는 거예요. 상승이 되면 입자 개수가 달라져 버려요. 별을 구성하는. 입자 개수가 달라지면 입자가 폭주적으로 많이 생겨버리면 별이 붕괴가 되어버려요. 그 영역입니다, 이게. 네, 상생성 영역이요. 10억도 이상 넘어가면 그 현상이 벌어져요.
그다음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이게 불안전해. 이 영역이 들어오면 별이 붕괴가 돼요. 두 번째 또 별이 붕괴되는 영역이 있어요. 바로 슈퍼노바 터질 때 일어나는 거예요. 별이 그냥 폭발해버려요. 자, 별의 마지막은, 마지막은 2, 3초 만에 죽어요. 별이 100억 년 살아도 마지막에는 뇌마다 소리 팍 하면 지르고 폭발해버려요. 그래서, 그 영역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서부터 돼요. 됐어요. 이 영역에 걸리면 별이 폭발해버려요. 이게 바로 슈퍼노바가 되는 거예요. 타입 2 슈퍼노바. 그래서 이 영역들을 조금 표시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이 바운더리에 들어오면 별은 폭발해요. 자, 그럼 이 도표 하나만 도 이런 많은 지식이 여기서 그냥 나와요. 이 영역에 들어오면 별은 폭발해요. 자, 이 영역도 이 안에 들어오면 자, 빨리. 자, 그러면 별 보세요. 자, 그다음 그럼 별이 가는 그 별의 상태선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빨리 합니다. 먼저 별의 상태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먼저 별의 질량에 따라서 가는 길이 달라요. 완전 별의 운명은 질량이 결정해요. 별이 처음 탄생하는 별이 질량이 찬드라 세카르 리미트 안에 들어갔고, 이쯤에서 이렇게 가면, 이거부터 그리는 거 아니야? 잠깐만 또. 자, 그러면 별이 별로서 존재하는 건 뭐냐면, 자, 요거 조금, 이 그림만 이해하시면 다 끝납니다. 자, 별을 이해하는 거는 지구 이해하는 것도 훨씬 간단해요. 자, 이게 태양이 이렇게 별이 있다 합시다. 별을 이해하는 거는, 별이 된다는 거는 핵융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핵융합은 다 전체 면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별의 코어 질량이 한 10%밖에 핵융합을 안 해요. 그래서 이 핵융합하는 영역이 있어야 라디에이션이 계속 일어나서 태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핵융합 종류가 5개나 있다는 거예요. 그 핵융합 종류 5개를 여기다가 다시 그려야 돼요. 그것부터 좀 빨리 그려야 됩니다. 그거 그리면 다 완성이 돼요. 핵융합이 처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쯤에서 시작을 해서 핵융합이 여기서 이렇게 처음 올라갔다가 이렇게 굽어지는 핵융합이 하나 있어요. 이 영역에서 들어오면 핵융합이 일어나요. 이렇게 굽어져 있어요. 두 번째 핵융합이 일어나는 것은 이쯤에서 올라가요. 기울기가 다 다르다는 걸 유심히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핵융합이 일어나요. 요게 바로 3알파 프로세스. 요게 PP 체인. 요게 CNO 사이클이요. 자, 그 다음에 핵융합이 일어나는 영역은 이쯤에서부터 핵융합이 일어나는데, 이 영역은 거의 좀 수직으로 올라가요. 근데 기울기가 일단 마이너스라는 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여기도 있고, 좀 하나 빠뜨렸네. 요거에도, 요거에 또 하나가 있어요. 요거에 요 위치 정도로 그려주고, 요거는 조금 이동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디 있나 하면,
요에서도 이렇게 올라가요. 핵융합이 5개 있어, 5개.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올라가요. 자, 요게 조금 요 그림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 됐어요. 자, 빨리. 자, 요 영역들, 이게 밴드입니다. 이 밴드 속에 들어오면 별이 핵융합을 해요. 그러면 별이, 자, 무슨 이야기냐면, 태양을 먼저 그려줄게요. 태양을. 자, 우리 태양은 운명을 이 도표 속에 그냥 다 드러나요. 태양의 운명이 어떻게 되냐면, 자, 요 영역이 핵융합이 일어난다는 의미로서 내가 빨간 점을 찍어줄게요. 이 영역 안에 들어오면 핵융합이 일어나요. 이 영역 안에 들어오면 핵융합인데 핵융합 종류가 5개나 다르다는 거예요. 자, 됐죠? 여 들어오면 핵융합이 일어나요. 그러면 자, 태양. 오케이, 태양. 자, 태양이 지금 코어가 몇 도쯤 된다 그랬어요? 1000만 도 오도라 그랬잖아요. 그 1000만 도 같으면 얼마? 10의 7승이잖아요. 사실은 이제 시작은 1000만 도까지 안 해도 돼요. 한 400만 도 이래쯤 되면 핵융합 시작해요. PP 체인이 일어나는데, 자, 태양이, 자, 요게 태양입니다. 자, 우리 태양 어떻게 되나 볼까요? 쫙쫙쫙쫙 태양 올라갑니다. 자, 이게 이동한다는 말이 이게 시간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거 이해하면 진짜 모든 별을 여러분 다 통째로 이해하는 순간이 와요. 자, 태양의 코어 온도가 100만 도, 10의 6성 코어 온도 100만 도에서 중력 수축을 해요. 아직 별이 안 됐어요. 이건 핵융합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 연필로 이거 얼마나 재밌는 이야기냐면, 자, 일로 올라가면 밀도는 어떻게 돼요? 밀도는 지금 요 통과하면 물의 밀도쯤 돼요. 지금 물의 밀도 근처에 왔어요. 요 올라가면 물의 밀도 100배쯤 되잖아요. 코어가 지금 물의 밀도 160배라 그랬잖아요. 이쯤 오면 100배 오다잖아요. 여기서는 뭐냐면 인터스텔라 미디엄이, 자, 무슨 냐면 태양을 구성하고 있는 주위에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공간이에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네, 어제 신문에 보니까네, 좋은 책이 한 권 나왔는데, 그 책의 저자가 무슨 하가 비슷한 사람인데 뭐 책을 썼는데, 자기가 있는 방이 30억 년 전부터 지금까지 어떤 시기였나, 이걸 그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뭐, 이렇게, 이 공간이 30억 년 전에 뭐였겠어요? 바다였을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전부 다 시대별로 해갖고 그림으로 표시한 거예요. 되게 황당해.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 뭐죠? 45억 년 전에 이 공간은 뭐예요? 순공이지. 티끌밖에 없던 진공이죠. 그게 뭐 해갖고 태양이 만들어진 과정에서 우리가 만들어졌잖아요. 그 개념 진짜 중요한 개념이에요. 45억 년 전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자,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공간에 40억 년, 대략 100억 년 전쯤 같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진공이었어요. 완벽한 진공은 아니고 얼마냐 하면요. 지구가 들어있는 이 공간에 최근에 어떤 사람이 계산해놨는데 보니까 지구가 들어있는 공간에 우주의 평균 밀도가 얼마냐면요. 1mg 질량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지구 다 빼내버리고 지구가 들어있는 이 공간에 1mg, 한 티끌 같은 그 정도 그걸 원자로 따져갖고 흩뿌리면 1큐빅미터당 수소 원자 한 6개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지구만한 부피 다 모으면 1mg쯤 된대요. 그런 공간이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자, 그러면 그때 밀도가 어떻게 됐겠어요? 요 밑에 있었잖아요. 별이 안 되지. 그러면 점점 밀도가 모였겠죠? 모여갖고, 지금 뒤에 나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모여갖고 중력 수축하는데 얼마냐면 2천만 년 걸려요. 2천만 년 물질이 모이기 시작해갖고, 처음에 형성됐을 때 사이즈가 얼마쯤 돼요? 다 계산돼 나와요, 지금. 설정되고 그래요. 100AU쯤 돼요. 100AU 같으면 얼마예요? 지구에서 태양 사이 거리에 100배쯤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중력 수축해요. 이걸 이제 원시성이라고 그래요. 프로토스타가 중력 수축해갖고 정유체, 별의 형태 전 단계, 핵융합을 아직 안 해요. 전 단계, 지금 바로 2단계입니다. 2단계 들어오면 직경이 얼마쯤 되느냐 하면 4분의 1, 0.25 AU쯤 돼요. 지구하고 태양 사이 거리에 4분의 1쯤 돼요. 그때 되면, 그때 핵융합 못해요. 그 정도 갖고는. 바로 그 영역입니다, 지금. 아직 핵융합 못했어요. 그래서 점점, 쪼르는 거예요. 계속 물질이 중력 수축하는 거예요. 그걸 자유낙하예요, 자유낙하. 이 파티클들이. 질량 중심을 통해갖고. 계속 자유낙하면 덩어리 모아지잖아요? 그럼 덴시티가 높아지죠. 자, 높아진다. 높아지면 뜨거워지죠. 높아지고 떨어져. 밀도 점 높아지죠. 자. 계속, 으쌰. 지금 이때까지는 핵 아무 관계 없어요. 이꼴 MC적 동작 안 해요. 단지 중력 수축해요.
여러분들을 지금 압착을 해갖고 이 공간을 10분의 1 줄이면 100분의 1 줄이면 10,000분의 1 줄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과 사람이 막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럼 열이 나잖아요. 저희 같은 개념이에요. 공간을 줄이는 거예요. 그럼 밀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드디어 계속 줄여가는 거예요. 자, 1000만 년 지났어. 더 줄여. 공간을 줄여. 밀도가 올라가. 했더니, 자, 이 주워 모으면 요 바로 입구에 왔는 이 양성자, 이때 이 구성하고 있는 양성자를 보세요. 양성자들이 이 주위 공간이 숨 털수 엄청나게 공간이 좁아지니까 온도가 올라가죠. 온도 올라갈 때 이 양성자들 속도가 빨라지죠. 속도가 빠른 양성자들이 엄청난 빠른 속도로 양성자들이 가까이 가면 핵융합을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요 진입한 거예요. 요 딱 들어오는 순간에 2000만 년 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00만 년 딱 지나는 순간에 스타 탄생. 태양이라는 스타가 여기서 탄생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개념이에요. 요 딱 들어오면 핵융합이 일어나요. 여기서. 요 영역이라는 게 뭐죠? 온도는 얼마? 10의 7성. 1000만 도. 밀도는 얼마? 예, 물의 100배. 이런 조건. 되면 여기서, 예, 양성자끼리 충돌해갖고 등기 붙어버린 거예요. 예, 여기서 핵융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딱 해갖고, 잘 들었어요. 얼마나 재밌는 이 도표냐 하면, 여기서 핵융합 불이 타기 시작했어요. 핵융합 타는데 얼마 동안 타느냐 하면, 100억 년.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 2000만 년. 요 안에서 얼마나 머무르냐 하면 100억 년 동안 불태워요. 요렇게 불태우는 동안을 뭐라 하냐 하면, 따라서 주계열성. 밤하늘을 보는 별들의 80%가 요 상태별입니다. 그 다음에, 자, 지금 요걸 이해해야 다 이해합니다. 요 핵융합 계속 하면, 자, 빨리. 저 핵융합 활동은 뭐죠? 수소가 뭘로 바뀌어요? 헬륨 바뀌죠. 그러면 나중에 지나면, 지금은 태양이 오면 이쪽에 지금 30%가 헬륨으로 바뀌어 있어요. 70%는 수소예요, 아직도. 수소 계속 타죠. 그럼 헬륨이 충돌하 핵융합 하려면 온도가 더 높아야 돼요. 얼마 되는 줄 알아요? 헬륨이 핵융합하면 1억 도가 넘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1억도 안 되잖아. 8 안 되잖아, 여거에.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코아가 나중에 수소가 전부 다 헬륨 바꾸면 코아가 전부 다 뭘로 바뀌어져요? 헬륨으로 바뀌어져 있죠. 헬륨이 불타려면 온도가 얼마 돼야 돼요? 1억도 돼야 된다죠. 여 1억도 안 가잖아요. 이쯤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코아가 핵융합 스탑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코아가 스탑하면 핵융합을 전체 안 하느냐? 요 바깥에 있는 수소가 있잖아요. 자, 요 개념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천문학에서. 자, 다시 한번 빨리 그려줄게요. 이건 뒤에 이제 계속 나오는데. 별이 불타는데, 자, 이쪽에 수소가 타갖고, 수소가 타면 뭐가 돼요?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잖아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이 별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코아가 뭐냐면, 다 헬륨으로 바뀌어져 버렸잖아. 됐죠? 그럼 헬륨이 불타요, 안 타요? 1억도 되지는 않다. 됐죠? 그러면 핵융합 안 하잖아.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이 바깥 껍질은 뭐예요? 아직 수소로 돼 있잖아. 바깥 껍질에 수소가 타는 거예요. 됐죠? 바깥 껍질에 수소가 타면 이 면적이 넓잖아요. 수소가 타면 얘가 별이 급격하게 팽창을 해요. 얼마나 팽창하냐면 지금 태양의 10만 배 정도까지 팽창하는 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베텔기우스예요. 안타레스고. 이렇게 팽창을 하면, 자, 팽창을 하는 거예요. 자, 팽창을 하는데, 저 요소 빼렸습니다. 뒤에 미리 개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수소가 타고 나면 제가 뭐가 돼요? 헬륨이 되잖아. 그럼 헬륨이 이 속으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코아에. 근데 헬륨 아직 안 타. 안 타다가, 여기에 헬륨이 계속 뭉치면 헬륨이 중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헬륨끼리 중력에 의해서 헬륨이 불타요. 언제? 1억도 되면, 요 오면 헬륨이 불타요. 이해하셨나요? 이 대단한 도표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계속 100억 년 있다가 드디어 주계열성을 벗어나요. 여기서는 코아는 스탑해요. 셀이 계속 불타요. 그러면 코아의 그 껍질에 있던 수소가 타고 나면 헬륨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아직 핵융합 하지 않아요. 코아가 핵융합 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온도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온도가 1억도 돼봐요. 쫙쫙쫙 올라가. 와! 1억도 딱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 들어와 버렸죠. 이 핵융합 하는 거예요. 자, 미리 적어줄게요. 요거에. 요거는 수소가 핵융합 하는 거예요. 요거는 수소. 요거는 헬륨. 요거는 실리콘 플러스 실리콘 핵융합 하는 거예요. 요거는 산소 핵융합 하는 거예요. 요거는 실리콘
실리콘 핵융합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별이, 우리 태양의 운명은 정확히 알아요, 물리학적으로. 어떻게 아느냐면, 여기까지 올라오면 1억도 지나가면 코어가 핵융합을 해요. 수소, 뭐가 핵융합하죠? 헬륨이 핵융합을 하는 거예요. 저 헬륨 밖에 야가 핵융합을 해요. 졸면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물리학이 어려운 거는 개념이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 번도 그런 개념을 생각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세요? 네. 너무 재밌어요. 그럼 그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개념 뭐. 왜? 자, 내가 5분 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쉬어야 되니까. 자, 태양의 운명 요까지 들어가고. 자, 그러면 3억도, 요쯤 오면 1억도쯤 되면 코어에는 헬륨이 핵융합을 하기 시작해요. 껍질에 또 수소 핵융합하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코어에 헬륨이 핵융합하고 타고 나면 제가 뭐가 돼요? 탄소가 돼요. 그러면 이 속에 탄소가 검은 수치 계속 생기는 거예요. 검은 수치, 이 속에. 그럼 나중에 검은 수치로 가득 차버려요. 제가. 그러면 탄소를 불태우려 하면 3억도 이상 돼야 돼요. 안 돼요. 우리 태양은 탄소를 못 태워요. 핵융합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뭐냐면, 못 태우니까 우리 태양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여기까지 가서 여기서 핵융합을 했어요. 헬륨을 태웠어요. 수소를 태웠어요. 그 다음에 벗어나요. 그럼 코어가 핵융합을 스탑해요. 코어는 뭐냐면, 점점 카본이 생기는 거예요. 카본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자, 탄소를 태우려면 이까지 가야 되잖아요. 이까지 못 가요. 우리 태양은. 왜 못 가느냐? 덩치가 적어서 그런 거예요. 탄생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결정이에요. 운명은 태어날 때 결정이 되어 있어요. 별의 운명은. 그래서 별의 운명은 다 알아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우리 태양은 마지막에 일로 빠져요. 이 영역으로 빠져요. 어떻게 빠지나 한번 보세요. 여기서 그 커브를 틀어요. 롱롱 해갖고 계속 고 어헤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옆길로 빠져요. 일로 못 가요. 왜? 질량이 태양 질량 갖고는 원태양 질량 갖고는 이 곡선을 따라가는데 이 곡선 따라가면 이 온도까지 못 가요. 코어 질량 계산하면. 그럼 일로 빠져갖고 이렇게 되면 여기 밀도가 굉장히 높고 온도는 어떻게 되죠? 온도가 낮아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화이트, 백색 외성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코어가. 태양이 돼서.